많이 긴장하는 거.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heck Frequent Fine-Grained DNN 체크포인팅입니다. 이 논문은 패스트 21년도에 발표됐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DNN 체크포인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델 학습 중에 다양한 이유로 인터럽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모델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프레임워크에서는 체크포인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크래시 발생 시에도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스토리지에 학습된 결과를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체크포인팅 방법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포인팅이 싱크로너스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학습 과정에서 포워드 패스, 백워드 패스, 그리고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되고 나서야 체크 포인팅 과정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 포인팅 과정을 마친 후에 다음 이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스톨 시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체크 포인팅 주기가 수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폭 단위로 수행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토리지 성능이 변화되는 등 시스템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주기를 함께 변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모델은 계산 복잡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데이터셋의 크기 역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폭 단위로 체크포인팅을 수행할 경우 복구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자주 인터럽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의 VM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프리엠션이 발생할 때마다 복구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폭 단위가 아닌 이터레이션 레벨의 파인 그레인드한 체크포인팅 방식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자주 체크포인팅을 하는가입니다. 즉, 몇 번의 이터레이션 만에 한 번 체크포인팅을 수행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크포인팅 과정에서 스토어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였을 때 정확도를 높여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항목은 체크포인팅 시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선 오버헤드가 크지 않은 체크포인팅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기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팅의 주기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체크프릭을 제안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체크포인팅 메커니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체크프릭에서는 체크포인트 스톨을 줄이기 위해 투페이즈 체크포인팅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데이터 인베리언트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우선 투페이즈 체크포인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체크프릭에서는 체크포인팅 과정을 스냅샷과 디스크 IO의 투 페이즈로 나누어 수행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까만색이 스냅샷,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은 베이스라인으로 싱크로너스 체크포인팅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체크포인팅 주기는 3번의 이터레이션당 한 번으로 가정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디스크 IO 과정을 이후의 이터레이션과 오버랩한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회색 1번이 계산 과정인 2번, 3번과 오버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과정에서 GPU의 학습 결과를 CPU 메모리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디스크 IO는 이후 발생하는 이터레이션과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지막 그림처럼 스냅샷 부분도 일부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터레이션의 결과로 존재하는 스냅샷 과정은 두 번째 이터레이션의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수행되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보시다시피 포워드 및 백워드 패스와 오버랩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NN 학습 중에 인터럽션이 발생하면 학습을 재개하기 위해서 복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실패 지점부터 데이터셋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이폭 내에서 원래 데이터셋 아이템들은 한 번씩만 사용되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크래시가 발생하고 복구한 이후에는 B의 그림과 같이 원래 왼쪽에 64732 이후에 수행되어야 될 것이라면 현재는 이 데이터셋 내에서 랜덤하게 아이템을 배치하기 때문에 다른 서브셋인 3786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크프릭의 경우 각 이폭을 수행할 때 데이터셋을 랜덤화하게 되는데요. 그 랜덤화하는 과정에서 이폭 넘버를 시드로 사용하여 디터미니스틱하게 랜덤화합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 이 데이터셋 내에서 이터레이션 번호만 알고 있다면 정확히 원하는 서브셋에 대해서 학습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크포인팅 주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이터레이션의 시작 지점에 체크포인팅 주기를 결정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파일러가 동작합니다. 그 이후 런타임에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피드백에 기반한 어댑티브 레이트 튜닝을 수행합니다. 온라인 프로파일링은 우선 이터레이션 및 체크포인팅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이터레이션 시간, GPU나 CPU 카피를 메모리 카피를 생성하는 데 드는 소요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앞에서 스냅샷 과정에서 GPU 메모리에 위치한 학습 결과를 CPU 메모리에 복사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만일 GPU 메모리에 여유 공간이 있고 그렇게 호스트의 메모리에 복사하는 것보다 GPU 메모리에 복사하는 것이 더 시간이 짧게 걸린다면 GPU 메모리의 학습 결과를 여유 공간에 카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GPU와 CPU 메모리 중 어디에 카피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체크포인팅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미리 유저가 런타임 오버헤드의 스레스홀드를 정해주게 되는데요. 전체 런타임 중에 미리 정한 해당 스레스홀드 미만으로 체크포인팅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대로 얼마나 자주 체크포인팅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한 온라인 프로파일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세스가 스토리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성능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레이트 튜닝 과정을 통해서 런타임의 체크포인팅에 관한 매트릭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체크포인팅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경우에도 오버헤드가 스레스홀드를 초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체크프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잡으로부터 다음에 수행할 배치를 받아서 체크포인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를 결정합니다. 이후 스냅샷 과정을 통해서 GPU 또는 CPU 메모리의 학습 결과를 카피하고 그 이후에 퍼시스트 과정을 통해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스토리지의 성능 등을 폴리시에 피드백하여서 주기를 튜닝해 주게 됩니다. 네, 이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타와 파스칼 두 종류의 서버를 사용했고 GPU와 스토리지는 여기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 진행을 위해서 총 7개의 모델을 사용했고,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체크 프릭의 경우 파이토치의 모듈 형태로 구현되었는데, 사실 다른 프레임워크에도 동일한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는 설정은 이폭 단위로 체크 포인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트 모델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버트의 경우 디폴트로 이터레이션 단위로 체크 포인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트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을 200번의 이터레이션당 한 번의 체크 포인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리주머블 데이터 이터레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는 레즈넷 18에 대해서 70번의 이폭을 달성하거나 69.5%의 정확도를 이제 둘 중에 먼저 달성할 때까지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 인터럽트의 경우 인터럽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스라인 인터럽트의 경우 기존의 달리라고 하는 그 기본 파이토치 이터레이터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 프릭 인터럽트의 경우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리즈머블 데이터 이터레이터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밑에 두 가지 경우에는 7분마다 인터럽트를 발생했습니다. 7분이 한 2폭 2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체크포인트 인터럽트의 경우에 체크 프릭 인터럽트의 경우에 이상적인 상황에 달성할 수 있는 정확도를 달성했지만 기존의 이터레이터의 경우에는 복구 과정에서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주머블 데이터 이터레이터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존의 체크포인팅 과정을 스냅샷 및 펄시스트로 나누어 파이프라이닝을 두 단계로 설정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모델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싱크로너스한 경우의 오버헤드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체크 프릭의 경우에는 어, 설정한 3.5%의 스레솔드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의 런타임 오버헤드가 발생했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이 실험 결과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즉 싱크로너스한 경우, 디스크 아이오만 파이프라이닝한 경우, 그리고 전체 구현에 대한 세 가지의 퍼포먼스 브레이크다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레스홀드를 3.5%로 설정하였을 때 각 모델에서 이폭당 체크포인팅 발생 횟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에서 두 가지 정도 테이크어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델에 따라서 체크포인팅 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버헤드에 대한 스레스홀드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체크포인팅 주기를 이폭당 한 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이스라인 대비 체크프릭의 경우에는 83에서 278배 정도 더 많은 체크포인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크래시 발생 시 복구 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어댑티브 프리퀀시 튜닝과 리커버리 타임에 대한 더 자세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즈넷 50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매 5시간마다 인터럽션을 발생시킨 경우의 엔드 투 엔드 결과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는 매 인터럽션마다 약 2시간의 복구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터레이션 단위로 체크 포인팅을 어, 수행하는 체크프릭의 경우 1분 정도로 복구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체크포인팅 과정을 최적화한 체크프릭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터레이션 레벨에서 적은 오버헤드로 체크포인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 그레인드한 체크포인팅을 다양한 DNN에서
다양한 DNN에 대해서 어, 파인 그레인드한 체크포인팅을 통해서 리커버리 시간을 줄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